안녕하세요, 쉽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이 스플렌더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스플렌더 보드게임은 그 보드게임 중에서도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드게임인데요. 그 이유가 보드게임 입문 장벽이 낮아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소개는 적당히 마치고 먼저 바닥에 있는 구성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물도 여기 보면은 그 게임에 들어있는 구성물이 이게 전체 다인데 왼편에 보이는 가장 먼저 규칙서 한 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는 그 귀족 타일이라는 카드인데 총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게 3단계 개발 카드, 이 점 3개 찍힌 게 3단계 개발 카드거든요. 3단계 개발 카드가 20장 정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마찬가지로 개발 카드인데 2단계인 거, 점 2개 찍힌 거 2단계 개발 카드가 3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단계 개발 카드, 점 하나가 있는 1단계 개발 카드고 요게 4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들은 각각의 보석 토큰들인데, 이 노란색 토큰은 그 조커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진행할 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5가지 색깔의 보석들 중 아무거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갈색 토큰이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있습니다. 구성물은 이게 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이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 바닥에 있는 이 구성물들을 세팅을 좀 바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4인 기준으로 세팅을 진행할 거고요. 2인 3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게임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4인 기준을 참고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4인 기준으로 세팅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 카드별로 잘 섞어서 이제 바닥에 4장씩, 각각 4장씩 깔아놓으면 되고, 귀족 타일 같은 경우는 4인 플레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5개를 깔아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3인 플레이가 되면은 귀족 타일을 4개만 깔게 되고요. 2인 플레이 같은 경우는 3개만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 타일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수보다 하나 더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 토큰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일 때는 보석 토큰을 전부 다 쓰게 되고, 3인일 때는 여기서 2개를 제외한, 각각 보석돌 2개를 제외해서 보석 토큰을 각각 5개씩 사용하시면 되고, 2인 플레이일 경우에는 4개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먼저 이 개발 카드 점수와 그리고 귀족 카드 점수를 합해서 승점 15점을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플레이어들은 본인 차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플레이어들은 자기 차례에서 보석 토큰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개발 카드를 구매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 토큰을 가져오거나 개발 카드를 구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2개 중에 한 가지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석 토큰을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 토큰을 가져올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커 토큰을 제외하고 이제 이 토큰들을 가져올 때는 각각 다른 색깔의 토큰을 이렇게 3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각각 다른 색깔의 토큰일 경우에 3개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같은 색깔의 토큰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토큰을 3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초록색 토큰을 갖고 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2개만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올 때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2개나 이렇게 2개씩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토큰이 이렇게 지금 여기 바닥에 지금 이렇게 3개만 남아있다, 지금 누군가 다 이거 보석 토큰, 이 녹색 토큰 다 가져가고 바닥에 3개만 남아있을 때는 제가 녹색 토큰 2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2개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항상 여기 토큰이 4개 이상 있을 때, 4개 이상 있을 때만 제가 같은 색깔의 토큰을 2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2개를 갖고 올 때도 역시 이 조커 토큰을 제외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럼 이 조커 토큰은 언제를 갖고 오느냐? 이 조커 토큰 같은 경우는 토큰을 갖고 올 때 다른 종류와 섞어서 가져오지 못해요. 다만 이 조커 토큰 하나만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근데 이렇게 하나만 가져가면 너무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이 조커 토큰을 갖고 올 때는 이제 한 가지를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개발 카드를 하나를 갖고 와서 내가 지금 찜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개발 카드 더미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하나 들고 와서 이 조커 토큰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커 토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여기 총 제가 5개 있다 그랬는데 막무가내로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고, 제가 방금 조커 토큰이랑 갖고 올 때는 이 개발 카드를 같이 갖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 개발 카드 같은 경우는 이 킵해놓는 걸 3장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앞사람도 이 카드를 먹고 싶고, 저도 지금 이 카드를 먹고 싶은데, 제가 전략적으로 조커 토큰 하나 가져가고 이 카드를 지금 킵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카드도 먹을 것 같아서 이 카드도 제가 또 킵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 카드로 뭐 제가 또 킵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총 3장까지만 손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킵을 3장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제가 킵해놓은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킵만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카드를 없애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카드를 구매해서 이 카드를 제자리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킵해놓은 카드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개발 카드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할 때 제가 킵을 해놔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조커 토큰이 필요해도 제가 만약에 킵해놓은 개발 카드가 3장이 돼 있으면은 이 조커 토큰을 갖고 오고 싶어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카드를 다 제가 사지 않는 이상은 조커 토큰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보석 토큰을 가져오는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의 토큰을 3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같은 색깔의 토큰을 2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커 토큰을 하나 가져오고 개발 카드를 한 장 갖고 오거나,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토큰을 가져오는 경우에 뭐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 보석 토큰을 막무가내로 갖고 와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킵을 해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보석의 토큰 개수는 10개가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손에 10개의 보석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그 이상으로 갖고 오는 보석 토큰에 대해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뭐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손에는 항상 보석 토큰이 10개 이하로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발 카드를 구매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개발 카드를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 밑에 있는 그 보석의 개수만큼을 제가 내고 개발 카드를 구매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요렇게, 지금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뭐 지금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석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이 보석만큼을, 지금 여기 적혀있는 보석만큼을 제가 여기다 내고 이 개발 카드를 구매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에는 이 카드 덱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카드부터 이런 식으로 다시 까서 바닥을 채워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보석을 갖고 올 때는 제 손에 10개까지만 갖고 올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일 위에 3단계 개발 카드를 보면은 대부분이 10개 이상의 보석이 있어야 얘네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3단계 카드 같은 경우 나는 지금 손에 들 수 있는 보석이 10개까지인데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12개의 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3단계 카드는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 2단계 개발 카드를 구매해서 내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이 내려놓은 보석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내려놓은 카드들의 이 그려진 보석은 항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카드를 하나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치면은, 제가 이 녹색 보석, 지금 이 3단계 개발 카드를 제가 지금 사고 싶으면은 원래는 흰색 보석 3개, 파란색 보석 6개, 녹색 보석 3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이 카드를 하나, 그 개발 카드 아까 제가 구매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흰색 보석 3개, 파란색 보석 5개, 그리고 초록색 보석 3개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 보석은 주머니에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턴에 할 수 있는 행동, 뭐 보석을 가져오거나, 여기 지금 보면 개발 카드를 구매하거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제 행동들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 카드도 설명드렸고 보석도 설명드렸는데,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귀족 타일들은 뭐냐? 이건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귀족 카드 아래에 보면은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 이 몸이 파란색 4개, 뭐 초록색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숫자만큼 이 개발 카드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귀족 타일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파란색 개발 카드 4장과 그리고 이 초록색 이 보석 개발 카드 4장을 제일 먼저 모은 사람이 이 귀족 타일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귀족 타일을 갖고 가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3점의 점수도 같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이 개발 카드에 있는 점수와 이 귀족 타일의 점수를 다 합해서 가장 먼저 15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스플렌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성품도 단순하고 게임 진행 방법도 한 번만 해보면은 바로 이해하실 정도로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보드게임 입문하시는 분들과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하고도 뭐 아니면 뭐 어린 애기들하고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이 스플렌더 게임을 추천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